안녕하세요. 뉴스반장입니다. 대선 출마 선언을 일주일 앞둔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데뷔 전부터 안팎의 악재로 흔들리고 있습니다. 이건 예상했던 일로 흔들릴 수밖에는 없어 보이는데요. 이렇게 흔들리고 흔들어대고 그러다 보면 반기문 전 총장보다도 빠르게 대선 포기 선언을 할지도 모릅니다. 꿈이 너무 컸던 거죠. 윤 전 청장 측 이동훈 대변인이 임명 열흘 만에 돌연 사퇴하면서 불협화음이 새어나왔고, 여권에서 제기한 윤석열 X파일을 야권 인사가 인용하며 윤석열 불가론을 제기하면서인데요. 특히 이 전 대변인의 사퇴 과정은 윤 전 청장이 고수해온 전원 정치의 폐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윤석열 X파일로도 의혹이 커지는 양상 역시 윤 전 청장이 검증 무대에 올라오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보신 전략에 따른 자업자득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. 이런 그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? 대변인이 이제 열흘 만에 사퇴한 것은 나쁜 뉴스죠. 어떤 의미냐면 문 대통령 혹은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, 그 이전의 대통령 모두 포함해서 대통령이 되는 데에는 자기 이해나 이익을 넘어서는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자기 소명이라고 절절하게 믿는 그런 결속력이 아주 강한 세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. 소수를 하더라도. 근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 초년생이지 않습니까? 그런 세력이 없는 겁니다. 이 사건이 보여주는 바는 첫 번째 정치적 동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. 대변인은 중요한 겁니다. 정치인에게 아주 복심이 하죠. 보통 이럴 때는. 근데 이렇게 일찍 손쉽게 떠난다는 건 정치적으로 아주 나쁜 시그널이에요. 이 전 대변인은 20일 오전 SNS 메시지를 통해 기자들에게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. 윤 전 청장이 가장 먼저 공식 임명한 참모가 열흘 만에 물러난 건데요. 함께 선임됐던 이상록 대변인은 SNS 메시지로 윤 전 청장은 18일 저녁 두 대변인을 만나 국민 앞에 더 겸허하게 하자고 격려했으나 19일 오후 건강 등의 사유로 더는 대변인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는데요. 이에 윤 전 청장도 아쉬운 마음으로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. 공식적으로는 건강 등의 사유를 이유로 들었지만 윤 전 청장이 사실상 경질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. 윤 전 청장과 이 전 대변인 사이에선 국힘당 입당 문제로 메시지 혼선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. 이 전 대변인은 지난 1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국힘당 입당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했는데요. 하지만 이후 윤 전 청장은 이 전 대변인을 통해 입당 여부는 민심 투어 이후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고, 일부 언론과 직접 통화해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수습하듯 내놓기도 했습니다. 이 전 대변인은 캠프 내에서 국힘당 입당파로 분류됐다고 하는데요. 윤 전 청장과 국힘당 입당 문제를 두고 의견 대립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전 대변인의 사퇴는 이르면 27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윤 전 청장의 행보의 악재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윤 전 청장의 전원 정치와 간보기 정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. 특히 임력화를 해온 참모의 거취가 불투명하게 정리되는 방식은 새 정치를 기대했던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국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청장 때와 대선 후보로서 소통 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쌍방향 소통은 기본이다. 윤 전 청장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. 장성철 공감과 논쟁 소장이라는 분이 엑스파일에 윤 전 청장이 현수까지 날아갈 것이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했는데 그렇게 스타트가 끊어졌는데 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김무선 정 대표가 갑자기 나와서 배우설에 대해서 일축했다 그런 기사가 자신 나왔잖아요.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밝혔죠.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 장성철 소장이 김무성 전 대표 시절에 보좌관이었어요. 네. 근데 이걸 누가 대받았냐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받아쳤거든요. 흐름이 그런 겁니다. 야당 내에서 장성철 소장이 한마디 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받고 김무성 전 대표가 등장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죠. 과거에는 친박의 전략 통했고 현재는 한 세력의 주축 멤버예요. 여기서 저는 어떤 대자뷰를 느끼냐면 반기문 전 총장이
대선 행보 시작하고 2달도 안 돼서 정치를 접었잖아요. 근데 그게 민주당이 공격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. 반기문 전 사무총장 본인이 물론 준비가 덜 됐던 것도 있지만 당시 이제 보수 내부에 반기문 전 총장 쪽을 밀고 있던 탈당파 그리고 새누리당에 남아있던 세력 간의 권력 투쟁의 결과가 그 퇴장이었는데 저는 이 사건 엑스파일 사건에서 그 뉘앙스를 느낀다. 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총수가 윤석열 엑스파일과 관련된 폭로가 야당발로 나온 것과 관련해 예리한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. 한마디로 정리하면 반기문의 냄새가 난다는 건데요. 국힘당 김무성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의 엑스파일 발언도 윤 전 청장의 데뷔 무대를 흔들어 놓고 있는데요. 장 소장은 전날 SNS에서 문서화된 엑스파일을 입수했다면서 이런 의혹을 받은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은 무척 힘들겠구나라는 게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. 김재원 국힘당 최고위원은 아군 진영에서 수리탄을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. 그러면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의혹을 공개하라면서 내용이 허위 과장이었으면 형사법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윤 전 청장을 향해서도 법적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고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요. 이에 야당발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에 배우로 의심받기 시작한 김무성 전 의원은 저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. 윤석열 엑스파일을 최초 언급한 장성철 소장이 김무성 전 의원의 보좌관인 탓인 거죠. 이에 김 전 의원은 장성철 소장은 지난 2018년 3월 의원실을 떠나 평론가의 길을 걷게 된 이후 서로 왕래 없이 저 역시 TV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 있다며 이번 건은 저와 전혀 관계가 없으니 오해와 억측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장 소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무성 전 대표와는 2018년 3월 제가 보좌관을 그만둔 후 교류가 없었다며 연관시키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는데요. 큰 그림을 보면 야권 인사들이 나서 윤석열의 반기문 만들기를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. 외관상으로는 입당을 권유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반대로는 공작과 음모를 벌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윤석열이 더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죠. 이준석, 유승민, 김무성, 장성철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? 느닷없이 튀어나온 윤석열 엑스파일이 그냥 우연일까요? 이 막역한 네 사람은 과연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?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? 윤석열 반기문 만들기? 뭐가 됐든 이제부터 대권을 노리는 야권 후보들 간 내분과 음모 그리고 파란만장한 정치 공작들이 우리들에게 꿀잼을 줄 듯합니다.